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런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몇 개의 낱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면접 시 주의할,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러한 표현들은 가능한 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뱉다라고 하는 말을 점잖은 사람들도 많이 쓰시던데, 너가 내뱉은 말은 책임져야 돼 라고 할 때요, 얼마나 거친 표현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내뱉다, 꼭 침을 뱉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께서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내뱉다 라고 하는 표현은 거칠어 보인다.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한, 표현한, 이렇게 한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면접관께서 수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학생들이 오리를 범하는 것이 저희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마 10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 속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는 교육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을 때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렇게 벼랑간에 어떠한 설명 없이 우리나라 이렇게 던져주었을 때 학생들은 무슨 말이지? 뭐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 거예요. 그때 빨리 사인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로 수정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를 우리나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돼요. 어떻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음에도, 그랬을 때 교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요? 잘못한 것을 수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 친구가 향후 교단에 섰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이겠구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꼭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불가분의 관계, 이것을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죠. 이것은 뭐 맞춤법 정서법으로 출제됐었던 부분이니까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뗄래가 아니라 떼다라고 하는 거에 려야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이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이 너가 이야기한 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 이때 주워 담다, 또 떨어진 휴지를 주워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줍다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 비읍 불규칙 활용이 일어나서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떨어진 휴지를 주어라. 또 너가 이미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꾸로라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라고 하는 거라든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보면 몇 번 중복되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삼갔으면 좋겠다.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말 저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친, 외래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케어하다, 노하우, 이런 말들은 감점까지 갈 건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왜 저 녀석 우리말을 두고 저렇게 외래어를 쓰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케어하다, 이것은 돌보다 라고 바꾸고, 노하우는 뭐 방법 그러면 되겠죠. 저의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것, 제가 교육 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아르켜 주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가르치다 합니다. 저쪽에 있는 무엇을 가리키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가르치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내가 선생인 것처럼 가르쳤다 보다는 학생과 함께 그 부분을 공부했다,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것이 좋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본인과 주인공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핵심 인물은 주인공이지만 부정적인 사건의 핵심 인물은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사건을 부정적으로 저지른 사람이 거기에 핵심 인물로 나왔을 때는 저 사람이 그 사건을 벌인, 폭행을 가한 장본인입니다는 되지만 주인공입니다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미담 사례에서 핵심 인물을 저 사람이 사람을 목숨을 걸고 구조해준 장본인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래서, 따라서 라고 하는 접속 부사어를 제가 종종 쓰는데, 이것도 너무나 많이 쓰면 듣는 사람이 거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또 제가 그래서라고 하는 것을 썼죠. 가능한 한 접속 부사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말해서,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 하나 안 시키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를 쓰지 않은 다른 모든 문장은 다 거짓인가? 라고 교수님께서 농담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극히 일부 학생은 저 거짓말 하나도 안 시키고 말씀드려 볼까요? 너무 심하죠. 그런 말들은 가능한 삼갔으면 좋겠다. 이제 내뱉다 쓰지 마시고요. 주워 담다가 아니라 주워 담다.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떼려야 뗄 수 없는이 아니라 때려야 뗄 수 없는, 거꾸로가 아니라 거꾸로. 이제 사실, 솔직히 말해서 거짓말 하나 안 시키고, 이런 말은 사용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지나친 접속어, 그러나, 왜냐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외래어 케어하다, 노하우, 이것을 우리말로 바꿔 쓰자. 마지막으로 장본인과 주인공을 구별해 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사했을 때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입시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언어 생활할 때도 매우 필요한 중요한 어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